드디어 토트넘이 회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쐈다고 하고요. 정말 얼마 만에 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은 훈련하러 한국에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훈련에 임했는데요. 듣던 대로 콘테 감독은 정말 독하게 선수들을 굴리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죠. 사실 저는 세비야 선수들이 한국 문화 체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토트넘 선수들은 땡볕과 폭우를 오가는 날씨 속에서도 계속 훈련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게 약간은 안타까울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토트넘이 숙소와 경기장 밖에서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토트넘 선수들이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토트넘이 한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수들 SNS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보니까요, 오래 기다린 만큼 동료 선수들은 그야말로 환장할 정도로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토트넘은 정말 한국에서 뭔가 일을 벌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프로다운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줬습니다. 폭우가 내린 날씨였음에도 잔디가 상하지 않았으면 됐다는 판단으로 수요일 경기 진행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친선 경기에서 보기 힘든 퇴장이 나오자 콘테 감독은 황급히 경기 진행 관리 주체에 실제로 퇴장시키지 않아도 된다, 경기에 11명 모두가 뛰게 해달라는 특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요청 이유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 차원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뜻밖의 이유로 부탁한 것이더라고요. 바로 토트넘 선수들이 11대 11로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작심하고 한국을 찾았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죠.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콘테 감독은 방한하자마자 적응 훈련을 시작한 것을 포함해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차례씩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11일 훈련에서는 경기장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42회나 전력으로 스프린트 훈련까지 진행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일종의 신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지경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방안에 선수단, 코치진은 물론이고 구단 경영진까지 한국으로 총 집합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점인데요. 이는 토트넘의 행보를 취재하는 국내외 언론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지난 시즌 말에 손흥민 선수가 바짝 피치를 올려 리그 4위로 마감하며 얻어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단 관계자들은 팀 K리그와의 경기 다음 날에도 휴식 시간 없이 바로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며 세비야전을 준비했는데요. 단순히 합을 맞춰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 스카우터 모두가 모여 선수들과 팀 운영 전반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거든요. 목동 운동장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한 토트넘은 구단 운영자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까지 함께한 자리에서 신규 영입생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죠. 지금 토트넘의 기세는 상당합니다. 한국에서의 프리시즌을 단순 워크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8월 6일에 개막하는 다음 시즌을 빡세게 준비하는 일종의 여름 캠프로 삼았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해석에 활용점정을 찍는 일도 예고돼 있습니다. 바로 한국, 세비야전에서 다음 시즌 어웨이 유니폼을 공개한다는 점인데요. 파란색과 검은색의 조화에 목 부분과 소매 부분이 형광색으로 돼 있는 공식 유니폼을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약간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브라질이 6월 초에 해외 스포츠팀의 관광 코스 정석을 써내려갔다면 토트넘은 해외 구단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프리시즌 워크숍의 모범 교본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경기 준비, 적극적인 팬 서비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진과 여러 구단 오피셜 공지를 선보이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 말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우리 야구 구단들의 오키나와 미국 스프링 캠프가 떠올랐는데요. 이번 토트넘 세비야 방안이 프리시즌은 한국이다라는 일종의 성공 방정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토트넘과 세비야가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교롭게도 딱 3년 전인 19년 7월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의 내한 경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서울에는 많은 비가 내려 교통이 마비됐는데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호날두의 태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구단 전체가 교통체증을 이유로 예정된 킥오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경기장에 도착했죠. 우리 한국 팬들의 순수한 관심과 사랑은 철저히 무시당했고요. 호날두를 비롯한 세계적인 스타들을 만나기 위해 폭우를 뚫고 경기장을 찾았던 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기 시작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죠. 무려 50분을 말이에요. 그런데 토트넘은 달라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당연히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았어요. 아니, 심지어 심하면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킥오프 1시간 30분 전 일찌감치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40분 전에는 워밍업을 시작했고요. 주변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준비한 토트넘 덕분에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다가올 승부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함성은 토트넘의 프로 정신에 더 크게 보답했습니다. 토트넘 역시 이에 화답했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를 보고 깜짝 놀랄만 했죠. 한국인들의 저력은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한편 선수들은 이런 빡센 일정 중반을 넘겨서야 처음으로 회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선수들 일부가 호텔 한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다는 소식은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구단 전체가 본격적으로 코리안 바비큐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약간 마음이 놓이는 소식입니다. 한국 문화를 찐하게 즐기고 있는 세비야 선수단과 달리 토트넘은 숙소와 경기장만 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약간은 안 됐다는 마음이 들던 차였거든요. 이들의 첫 회식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 시작됩니다. K리그 선수들과의 경기 직후 콘테 감독으로부터 직접 휴식을 허락받은 선수들은 한우 고깃집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오래 고민한 만큼 제대로 된 한우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 곁에서 메뉴 선정을 도와 선수들을 이끌었다고 알려진 선수는 이번에 새로 영입된 브라질 대표팀 히샬리송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바로 한 달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만큼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아 이런저런 한식당 정보가 없는 손흥민 선수보다 최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날 식당에 같이 간 선수는 모우라와 에메르송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추가금 없이 계속해서 리필해주는 밑반찬 문화, 심지어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훌륭한 맛, 마지막으로 직접 자리에 와서 고기를 눈앞에서 구워주는 문화에 감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도 바비큐 문화는 있지만 실내에서 특수 제작된 테이블에 앉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소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은 누가 봐도 환상적이라고 할 식문화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한우 양념 숯불갈비와 최고급 한우 구이를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베컴도 전용기를 타고 와서 즐긴다는 이야기로 유명한 마장동 보넨브레드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상과 달리 장충동에 위치한 송원에 방문했습니다. 동대 입구역 장충동 족발 골목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가게인데요. 호기심이 생겨 이 고깃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벌써 40년이 지난 오랜 전통의 불고기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밑반찬으로는 상추무침, 청포묵, 오이무침 등을 내고 있죠. 고기 가격 역시 비싼 편이지만 또 과하지도 않은 편입니다. 양념갈비 2대에 49,000원, 진갈비살 42,000원, 가마솥밥 정식 19,000원 선이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은 한국에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프로 정신을 잃지 않고 훈련에도 집중하고 밤에는 말로만 듣던 한우를 맛보기도 했으니까요. 세비야 선수들에 비해 관광 일정은 다소 부족했지만 세비야는 또 나름의 브랜딩 목적을 굉장히 잘 수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손흥민 동료 한 명은 기자회견에서 호텔 방에서 바라본 서울은 너무 멋지다. 선수들끼리 휴가로 다시 오고 싶을 정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한국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호텔에서만 한국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웃기고 동시에 슬픈데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토트넘과 세비야 선수들이 한국에서 남은 시간 더 행복한 추억 쌓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